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나요? 살면서 가장 많이 불리게 되는 이름인데 자신이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자신이 원하는 이름과 뜻을 갖기 위해서 개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전문 장명소를 찾는 분들도 많은데요. 검증되지 않은 장명소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장명의 중요성부터 어떤 이름이 좋은 이름인지 이름에 대한 모든 것 알아봤습니다. 한번 지어지면 평생 불려지고 부귀영화나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장명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장명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장명의 중요성과 장명법에 대해 라이프투데이에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5시면 찾아오는 5시 요정 박시영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어디서 지으셨나요? 제 이름은 바로 장명소에서 지었는데요. 부모님이 첫 딸이니까 장명소에 가서 짓자고 했을 만큼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이름 아무 데서나 지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개인에게 딱 맞는 이름을 지어주는 곳을 찾아가 볼까 하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가실까요? 자녀가 태어나거나 회사를 개업할 경우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것이 바로 이름인데요. 좋은 이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장명소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장님, 요즘에는 장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또 개명하러도 많이들 찾아오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람들이 많이 이 장명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나요? 예, 요즘에 장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년 전에 그 대법원에서 이름을 개명하기 좋게 법적인 제도를 만들었고 그 뒤에 또 우선 그 개명이라고 하는 인식이 바뀌어서 또 세상은 더군다나 또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새롭게 도약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저마다 이름을 개명하는 것 같아요.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개명 신청만 작년 대비 10% 이상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잘못 개명하면 재개명을 의뢰하는 사람도 많은 만큼 성명학적으로 자신의 이름의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름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원장님, 그 장명은 어떤 걸 근거해서 하시나요? 예, 장명은 태어난 생년월일 사주 팔자를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태어날 때의 그 선천적인 것은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에 맞도록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더해주고 빼주는 보하고 사하는 원리에 의해서 중화시켜주는 겁니다. 다만 짓는 법수가 있어서 어떤 오행에 근거해서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장명 전 다양한 상담을 바탕으로 신청자의 사주에 바탕이 되고 조화롭고 세련된 어감의 깊은 뜻을 갖는 이름을 주로 추천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회사 이름, 법인명 등도 하루에 적정 인원을 제한해두고 장명을 해주고 있다네요. 저는 이름을 이렇게 개명을 하거나 지을 때 그냥 듣기 좋고 좀 이쁜 이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사실 개인의 사주를 이렇게 따져서 해야 되는 거였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곳에서 사주도 보시는 건가요? 물론이죠. 사주를 보지 않으면 관상이나 성명까지도 사주를 근간으로 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태어난 사주 팔자 그런 모든 재반 사항들이 그 관상과 성명학 모든 것은 다 사주에 근거해서 보기 때문에 사주를 정확히 보는 사람만이 이름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워낙 성명학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장명을 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오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개명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지을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그 이름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적 실력과 미래를 꿰뚫는 해안을 가지고 상담하기로 유명한 현호 원장은 국내에서는 이미 능력 있는 명리학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덕분에 전국 각지에서 그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예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얼마 전에 관상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특히 요즘 여성분들은 워낙 이 외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관상에도 관심이 높은데요. 이 관상이라는 게 뭘까요? 그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을 본다는 게 관상입니다. 글자 그대로. 근데 이제 그 관상이 요즘에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최근에는 뭐 산업사회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소통하고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때로는 해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익을 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상대방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게 이로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활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게 크게 보면 병법이기도 하죠.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주 장명을 비롯해 관상까지 고루고루 살펴보는 것. 현호 원장의 조언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고요? 원장님, 그렇다면 관상학적으로 좋은 얼굴이란 어떤 얼굴일까요? 글쎄, 좋은 얼굴은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상대적이긴 한데 흔히 얼굴이 잘생겼다, 보기 좋다, 이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우선 오관이 잘생겨야 되고요. 오관이라고 하면 눈, 코, 입, 귀를 말하죠. 그래서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지도와 신뢰를 가진 장명소.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음의 위안이 필요할 때 현호 원장을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임을 다하고 싶은 것은 항시 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여러 사람의 벗이 돼서 장명도 해주고 또 사주도 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생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개운하신가요? 만약에 개운하지 않다면은 자신의 수면 습관을 조금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침실의 온도는요, 숙면을 취할 수 있게끔 20도에서 22도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높은 베개는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비교적 낮은 베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규칙적이지 못한 수면은 피로와 두통을 유발시키고 인지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밤 12시 이전에 잠을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프투데이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풍성하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